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채권 시장 뉴스 쏟아지는 거 보면 당장이라도 무슨 큰일이 터질 것 같아서 불안하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설에서는 그 짙은 공포 분위기를 싹 걷어내볼까 합니다. 시장의 소음 대신 실제 데이터가 지금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팩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공포는 내 잔고를 갉아먹는 가장 교묘한 적이다. 참 와닿는 말이죠? 솔직히 요즘 금융 헤드라인들 보면 정말 무섭잖아요? 클릭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죠? 하지만 팩트는 금융 시스템 자체는 꽤나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 공포에 굴복해버리면 결국 피 같은 내 자산만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계좌 열어볼 때 마냥 밀려오는 그 감정적인 패닉, 거기서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내려면요, 미디어에서 떠드는 소음은 과감하게 한 귀로 흘리셔야 합니다. 대신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의 흐름만 보셔야 해요. 뉴스가 만들어내는 패닉 대신 지표가 보여주는 팩트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BA10Y가 기존의 하이힐드 OAS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프레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던 하이힐드 OAS 데이터를 2026년 4월부터 딱 3년치만 제공하겠다고 제한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BA10Y가 확실하게 메워줄 수 있을지 오늘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그 전에 개념부터 빠르게 짚고 가죠. 먼저 그동안 우리의 훌륭한 화재 경보기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하이힐드 OAS입니다. 이건 투기 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를 보여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금융시장의 긴장감, 유동성이 얼마나 말랐는지, 시스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대표 지표죠. 침체 우려나 디폴트 위험이 싹 틀 때 제일 먼저 시끄럽게 비상벨을 울려주는 녀석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대안이자 든든한 기후 기록계 같은 역할을 하는 BAA10Y입니다. 이 지표는 BAA 등급의 투자 적격 회사채와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아까 하이힐드 OAS가 좀 위험한 투기 등급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이 BAA10Y는 훨씬 안전한 투자 등급 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지표의 특징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이힐드 OAS는 단기적인 충격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경기 침체 공포나 유동성 부족 같은 이슈에 아주 발작적으로 반응하죠. 반면에 BAA10Y는 훨씬 더 장기적인 추세를 따라갑니다. 우량한 투자 등급 중심이다 보니 급격한 발작보다는 완만한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주로 타는 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지표 반응, 위기 땐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정말 다행인 건 이 두 지표가 큰 방향성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시장이 불안해지면 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이 올라가요. 반대로 시장에 안도감이 돌고 위험 회피 심리가 누그러질 때는 동시에 쏙 내려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숲을 볼 때는 둘 다 확실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구체적인 특징을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움직이는 강도나 속도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하이힐드 OAS는 시장에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보여도 아주 뾰족하고 가파르게 치솟아버립니다. 극도로 예민한 스트레스 반응이죠. 반면에 BAA의 10Y는 오르긴 오르는데 훨씬 둥글고 완만하게 올라가요. 극단적인 공포 상황 앞에서도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방금 짚어본 것처럼 민감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BAA10Y가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리스크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하이힐드 OAS를 100%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불났을 때 당장 울려야 하는 화재 경보기를 서서히 온도가 오르는 걸 보여주는 온도계로 바꿔달라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최적의 분석 전략.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딱 두 단계로 요약됩니다. 첫째, 비록 앞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최근 3년치로 확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당장의 시장 스트레스를 가장 예민하게 잡아내는 하이힐드 OAS를 단기 지표로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둘째, 그 베이스 위에 BA1Y를 겹쳐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장기적인 신용 사이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과거의 어느 시점과 비슷한지 아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알람 신호에 장기적인 구조적 추세를 섞어보세요.
그러면 미디어에서 매일같이 쏟아내는 그 시끄러운 소음들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시장 분석 툴이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진짜 묘미죠. 오늘 꼭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뉴스의 소음보다 데이터의 흐름을 믿어라. 이렇게 입체적인 데이터 접근 방식을 신뢰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구 흔들어 놓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들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자, 잊지 마세요. 거시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계좌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 건 잔고를 갉아먹는 시장의 막연한 공포입니까? 아니면 흔들림 없이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명확한 데이터입니까?